반갑습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요, 과학기술지문 154쪽에 나와 있는 지문의 세 번째 문단을 바탕으로 비문학 지문 읽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말. 자, 문장은 외쳐봅시다. 쪼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문단은 그렇죠. 나누고. 자, 문장을 쪼개는 이유. 서술어를 기준으로 그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쪼갠다는 말씀드렸고요. 문단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이게 글이 기본적으로 길지요. 우리 머릿속에 그 내용을 다 한꺼번에 담아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무거운 것을 한 번에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 번 나누어서 나눌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 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부분은 바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일단 우리 한 약속 기억하시죠, 여러분? 문단 앞에 번호를 붙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쭉 읽어가 봅시다. 하강한 입자들은 대기와 충돌하면서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자,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읽겠지만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연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입자들은 그 다음 뭐 하면서? 그렇죠. 대기와 충돌하면서 이온화, 질소, 산소 같은 기체를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문장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하강한 입자들은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어떻게 만드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다. 바로 대기와 충돌하면서 만들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장의 핵심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중심 문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중심 문장인지 아닌지는 그렇죠. 뒷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자 전이하면서 뭐해요? 방출해요. 뭐를?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해요. 그런데 에너지를 빛으로 어떻게 방출해요? 그렇죠. 여기가 있죠. 뭐만큼?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데 뒤에 보세요. 차이가 뭐 할수록? 클수록 방출해요. 뭘 방출해요?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그렇죠. 짧은.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데 차이가 클수록 짧은 파장이다 라는 얘기. 그렇다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요 이야기를 선생님이 미리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 부분만큼 요 딱 세 번째 문단 셋째 줄까지 해서 2번 문제의 1번 선택지 요 문장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2번 문제의 1번 선택지가 간결해지느냐 복잡해지느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뒷부분 봅시다. 자, 들뜬 상태의 질소 분자는 자 어떤 질소예요? 들뜬 상태죠. 전이하면서 어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자색광, 청색광. 자,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게 뭐라고요? 자색광과 청색광인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요 별표, 눈표 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뒤에 지문 제일 끝에 가보면 옹스트롱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 각주 부분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하고 와야 될 것은
비문학에서는 또는 소설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각주가 선택지, 문제를 풀 때 선택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이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 기준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 지금 2번에 1번, 자, 그거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색광은, 자, 옹스트롱이 뭐라고 그랬냐면 길이의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숫자가 작죠. 이게 짧고요. 청색광이 더 크죠. 그렇다면 짧은 자색광이 에너지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한편, 자, 논리가 이렇게 전환되고 있죠, 여러분. 한편 태양풍이 질소이온을 만들 때 방출된, 자, 전자는 그 다음에 적어서 뭐 해요? 이온화하지는 못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들뜨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소 원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다시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강한 입자들은 대기와 충돌하면서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자, 어떤 기체? 질소나 산소 같은 기체를 들뜬 상태로 만든다. 그렇죠? 들뜬 상태 기체들은 바닥으로 전이하면서 그 차이만큼 방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보면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질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 여기서는 뭐 한편 뒤에서는 그렇죠. 이게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단을 한편 앞에서 이렇게 문단을 나눈다면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죠.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할 수 있자. 자, 들뜬 산소 원자는 자, 전이해요. 준안정 상태로 전이하면서 방출합니다. 5,577. 그럼 이게 더 길죠? 그럼 에너지 차이는? 그렇죠. 더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작겠죠. 뭐에 비해서? 자색이나 청색에 비해서. 그 다음 준안정 상태의 산소 원자는 전이해요. 어디로? 바닥 상태로. 그 다음에 방출하네요. 그죠? 그럼 에너지가 더 작겠죠. 이렇게 전이하면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 여러분 보세요. 이 문장이 길어요. 이게 안 긴 문장이죠. 그럼 표시해 봅시다. 분자나 원자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면서 방출해요. 뭐를? 빛을. 얼마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이게 복사 붕괴. 지금까지 질소나 산소를 통해서 복사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먼저 질소 먼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산소 이야기한 거죠. 그 뒤에 보도록 합시다. 산소의 복사 붕괴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산소 이야기니까. 자, 복사 붕괴에 걸리는 시간은 자, 첫 번째 과정이 0.74초, 두 번째 과정이 110초. 첫 번째 과정이 짧고 두 번째 과정이 훨씬 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논리가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논리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펼쳐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요.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들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일어나지 않아요. 뭐 하면 충돌할 때는 뭐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 뒷부분 봅시다.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증가하는 게 뭐죠?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충돌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렵다. 뭐가? 붕괴가 일어나기 어렵다. 자, 그래서 따라서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낮아야 한다. 뭐가? 밀도가. 맞죠? 그 다음에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밀도가 낮아야 한다라는 것을 요 뒤에서 다시 구현하고 있죠. 자, 녹색 오로라는 여기서 발생하는 데 비해 적색 오로라는 희박한 이상에서만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문단을 그런데 뒤쪽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한 부분만 미리 이야기하고 다음 우리 문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빛이 방출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방출한다 어떻게?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면서? 전이할 때. 그 다음에 광을 방출하죠. 어떻게 할 때? 전이할 때. 문장의 포인트들 이렇게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긴 부분들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죠. 지금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린 이유는 뒤에서 풀게 될 4번째 4번 문제의 3번 선택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지금 짚어드린 이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학 지문이다, 뭐 기술 지문이다, 이게 글의 내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주어진 정보를 뭐 해가는 것이다? 파악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파악하려 하지 않고 파악은 안 하고 이해를 하려고 덤비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거지 파악은 시도하지 않고 이해에 주력하시면 어떤 글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지문에서 실력이라는 것은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골라내는 그리고 그런 핵심 정보들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고려해서 글을 파악하고 문단을 파악하는 것이 자 비문학 지문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질 강의에서는 문제 2개를 보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